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인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좋은 분위기 속에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벌어졌어요. 그 사람과 둘이서 잠깐 공원에 들려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잠깐 나누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몇 년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집안 분위기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기분으로 부모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모든 걸 망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눈치도 없는 언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네요. 너는 오래간만에 언니 얼굴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난리치고 몇 년 만에 나타나 놓고 반갑게 맞아달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나는 지금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다고. 아빠는 왜 언니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소금이나 한 바가지 부어버리셨어야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형부는 안 데리고 왔나 봐?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찾아온 이유가 돈 좀 달라고 찾아온 거란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는 거니? 네가 먼저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니겠어?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무슨 용서야? 나는 딸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산지 오래야. 네가 먼저 인연을 끊자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너한테는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벼서방한테도 꼭 그리 전해라.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내가 그래도 큰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수 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먼저 찾아왔다는 건 그래도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러니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얘기한 금액 맞춰주세요. 아빠, 엄마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언니가 저희 가족과 몇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형부한테 문제가 컸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는 언니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어 버렸죠. 형부는 언제부터인가 노름에 빠져서는 언니 모르게 집까지 홀라당 해먹어서는 저희를 속이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왔다는 명분 하나로 분명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형부는 다른 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언니가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형부가 노름을 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아빠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낀 뒤 언니와 형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형부의 양쪽 손에는 한가득 짐이 있었고 부모님 집에 눌러붙어 살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당황하신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자 그제서야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셨죠.
아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할 두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았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 한마디를 꺼냈었죠. 장인어른, 제가 누구예요? 서울대 나온 남자 아닙니까? 분명 제가 계산한 공식대로라면 많은 돈을 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빚도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집안의 가장인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며 일하려고 서울대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돈 한번 만져보려 했던 건데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신세 좀 지려는 거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인생은 파도라잖아요. 쓰러질 때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셔놓고도 모르세요? 자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속여왔는데 더 이상 뭘 믿어 달라는 거야? 인생은 파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한테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돈까지 가져가더니 그것도 홀랑 헤쳐먹었으면서 뻔뻔스럽게 이 집에서 들러붙어 살겠다는 말이 정상인가? 너는 꼴의 남편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었는데도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었어? 정말 한심하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빌려간 돈 다시 가져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겠니? 서울대 사이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우리는 좋아서 이 집에 온 줄 알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거라고요. 이미 시부모님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희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재미로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건데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머리를 믿고 있어요. 언젠가 분명 큰 건 하나 물어올 거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저를 내친 거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어쩜 이렇게까지 매몰차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형부와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욕먹을 행동을 한 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눈에 힘을 주는 모습에 저 또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 이상 참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가 난리를 치면서 언니와 형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쳤네요. 그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연락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엄마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잠 한숨 못 자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한동안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술을 드셨죠.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인사시켜드린 날이었고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이요, 며칠이 지나고 언니가 정말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형부와 함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쳤지만 언니는 끝까지 문 밖에서 난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죠.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고,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만, 형부는 할 말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거실 안쪽으로 들어와 무작정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언니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더니 부모님께 서둘러 앉아 보시라며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너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할 텐데 우리가 왜 자리에 앉아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표서방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건가? 자네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장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죠. 정말 좋은 건수 하나 물고 왔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실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이 좀 한번 믿어주세요. 이번 일 잘 되면 빌려갔던 돈만 갚겠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만큼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드릴 거라고요. 그러니 진정 좀 하시고 저희 말 좀 천천히 들어봐요. 형부는 서류 봉투에 있던 꽤 많은 자료들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형부가 입이 마르도록 정신없이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며 저희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계산 공식까지 꺼내면서 부모님 지갑이 열리게 하기 위해 온 정신을 다해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은 이미 귀를 닫아버리신 상태라 더 이상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네요. 언니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확인했는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해줄 수 없다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갚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왔겠니? 그리고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이미 신용을 잃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볼 건데?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래도. 언니와 형부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만나도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었어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는 누구 하나 다칠지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까지 부모님 편에 서서 형부와 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면서 되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부모님과 저는 너덜거린 상태로 넋이 나가버렸고 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며 그동안 조사했다던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 고작 한다는 얘기가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적이 흐르던 침묵 속에 엄마는 당장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며 아빠에게 재촉을 하셨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서둘러 정리를 하겠다며 언니 내외와 엮이지 않으려고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었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의 상견례는 점점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형부와 언니 몰래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 간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언니와 관련된 일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다행히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장소에 가기 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상견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형부와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좀 늦었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이 언니고 이 사람은 재경이 형부예요. 엄마, 설마 저희 온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상견례인데 나도 당연히 참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급하게 이사 가시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요. 동생 결혼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셨던 거구나? 저희도 그 정도는 납득해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 큰딸과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너희들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양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동생 결혼 망치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나오지 못해? 장모님, 저희도 한 식구인데 너무 매몰차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엄연히 저는 이 집안의 큰 사위라고요. 저도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다고요. 오늘만큼은 저희 휴전하시죠. 형부와 언니는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을 불러 두 자리를 세팅해 달라며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고 부모님께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꾹 눌러 참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저희 부모님께 괜찮다며 자리에 앉아주길 바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예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으셨고 형부와 언니는 걸신 들린 것 마냥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언니가 예비 신랑에게 입을 열었고 다짜고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방금 내기가 잘못된 건가? 확실하게 고졸이 맞는 거예요? 너는 언니가 결혼한 걸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고졸밖에 안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언니는 그래도 네가 명문대 정도는 나온 남자를 붙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언니 봐봐. 너희 형부 서울대 나왔잖아. 거기에다가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이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고졸밖에 안 나온 머리로 도대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꺼내는 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무조건 현실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력이 안 좋은 사람 많이 봐왔는데 맨날 생활에 쪼들려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비 동서인 자네가 고졸이라는 말에 나도 솔직히 표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께선 나보다 더 큰 실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고졸자가 사회에 나와서 벌어봤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겠어? 가끔 기름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하겠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제발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 망치지 말고 그만 좀 나가주세요. 언니도 나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돈을 안 주신다고 어떻게 내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해? 재경아, 진정해라.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집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런 무리도 똑같이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참고만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돈분들께서 너무 인자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흔들었을 건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재경이가 잘 자라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집안의 장녀가 서울대 하나 보고 좋다고 데려와선 결혼하겠다며 들들 볶았을 텐데 마지못해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사위라는 놈이 집도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거짓으로 돈까지 빌려가서는 그것도 홀라당 까먹었는데 뭘 더 빨아먹으려고 초대받지 않은 상견례까지 나타나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어차피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하던 얘기나 마저 하시죠. 원래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답이라니까요. 언니는 예비 시모의 막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면서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 하자 시모가 신랑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언니 얼굴에 똑같이 물세례를 퍼부으며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뒤엉켜 언니와 시모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온갖 막말을 주고받으며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형부가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는 순간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미 양가 집안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바닥에 널브러진 소품들이 뒤섞여 버렸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급하게 달려와 중재하면서 그제서야 모두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또 다른 전개에 형부와 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지를 제가 집어들어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는 순간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언니와 형부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왔는데 김순경,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여기 있었어? 오늘 상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경찰? 그게 무슨 말이야? 고졸도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희가 경찰이신지도 모르고 너무 들이댔나 보네요. 개념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족의 이미지? 그딴 거 옛날에 갖다 버렸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여기서 난리치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배상해주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사부인,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큰 장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는 받아야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들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살다 이런 부류들은 처음 봅니다. 잠깐, 경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냥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서까지 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니까.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는 거지. 서울대 나온 형부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봐요. 가서 잘못된 건 처벌받고 깔끔하게 해결 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경찰서 가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형부와 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견례장에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강제 연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기친 돈은 전부 다 노름으로 탕진을 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급격하게 생활이 안 좋아지자 몇 년 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자료들로 또다시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여전히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좋은 머리를 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리가 좋은 형부는 남들과 다른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친 금액의 액수도 상당했었어요. 언니도 형부에게 물들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을 들였다가 잡히게 되고 말았죠. 형부와 언니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재판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네요. 저희도 내년에 1월에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신랑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형부와 언니를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경찰이라서 오히려 든든한 것 같아요. 형부와 언니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